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전 해커스와 일도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있으면 좋겠다. 돈을 많이 벌 텐데. 그래서, 그냥 만만한 책 그냥 사시라고 한 거고. 우리가 지난 이 앞에까지는 독해를 할 때, 물론 이런 말을 하면, 학생들에게서 가장 많이 나오는 반응은, 네가 그랬어요? 이긴 한데, 우리가 요 앞에까지는 일단 문장을 조금 꼼꼼하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글의 흐름을 이렇게 잡아가는 위주로 조금 글을 읽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부터는 독해를 할 때 제가 어떻게 수업을 할 거냐면, 이 공간이 졸라 많네요. 아, 엄청이 연결도 안 했네. 물이 없어. 물만 좀 떠올게요. 이상하죠. 우리가요, 얘는 모의고사 책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일단 뭐 할 거냐면, 첫 번째는 풀기 할 거예요. 풀고, 문제를, 지문을 같이 이제 제가 해설을 할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할 거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한 문장을 두 문장을 읽고 이럴 거잖아요. 그랬을 때, 어? 왜요? 맞아요. 응. 미친놈아, 네가 책을 사서 갖고 왔어야죠. 그러니까, 이씨. 또라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아, 그래도 내가 너네 보고 책을 사라고 하잖아요. 난 당당하게 쓸 수 있어. 이걸 수업 자료로. 야, 다만, 이분들이 이렇게 대기업이고 좀 야박해도, 책을 사라 그랬는데 책을 안 갖고 온 친구 정도 복사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아닌가? 안 되나? 모르지. 야, 그거 갖고 잡아가진 않을 거야. 그래도 어쨌건 사라고 했잖아. 사가지고 오셨고. 아무튼, 우리가 내 말을 들어요. 이상한 데 꽂혀있지 말고 이 바보야. 글을 읽을 때요. 이제 얘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문장 간의 관계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사실 글을 조금 빨리 읽고 뭔가를 넘어가고 제끼고 꼼꼼하게 읽고 라는 걸 판단을 할 때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중간에 들어온 친구들은 모르겠고 시은이한테는 제가 우리 독해 수업 처음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원래 이제 원어민들이 이제 리딩 수업을 한다고 치면 스캐닝 하는 구간이 있고 스키밍 하는 구간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스캔은 꼼꼼하게 뜯어서 읽는 거고 스킴이라는 건 건너뛴다는 뜻이거든. 미끄러진다, 훑다. 그래서 대강 읽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구간을 열심히 읽고 어떤 구간을 건너뛰느냐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좀 기준을 잡아주는 게 얘예요. 그래서 문장 간의 관계가 수직적 관계이냐 아니면 수평적 관계이냐예요. 그러면 이게 뭔 소리냐면 문장하고 문장이 수직적으로 이어진 관계다라는 건 이런 패턴입니다. 주장, 이걸 뒷받침하는 근거라거나 뭐 주제나 근거나 사리 내지는
뭐가 좋을까요? 전제가 있고요. 그 전제에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나 팩트, 사례예요. 이런 걸 보통 수직적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뭐가 좋을까요? 음, 뭐 쟤는 잘생겼다. 나의 판단이고 내가 본 현상에 대한 나의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말을 할 때 그 다음 문장에 쟤는 잘생겼다? 얘도 잘생겼다. 라고 말하는 건 별도로 존재하는 두 개의 주장인 거죠. 그럼 얘네 둘은 사실 수평적 관계예요. 누가 더 위냐 아래냐가 없어. 내가 잘생겼어. 라고 내가 생각을 해. 근데 말하면서 그 다음 문장에 되게 남잔데 눈썹도 진하고 뭐 이렇게 얼굴 선도 괜찮고 얼굴형도 예쁘고 이게 뭐예요? 나의 판단에 대한 근거죠. 얘는 보통 저 앞문장에 대해 수직적으로 위치하는 하위 진술이라고 보통 말해요. 이 말을 알아둘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개념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통상 그래서 이쪽을 상위라고 하고 이쪽을 하위라고 불러요. 이렇게 쓸까? 비기 싫으니까. 이쪽이 상위 진술. 뭐야. 글씨 왜 끊겨? 아, 아, 여기서. 여기가 상위, 여기가 하위. 그래서 통상은 어떻게 읽는 거냐? 상위 진술, 더 큰 진술의 의미를 내가 해석을 똑바로 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문장을 보통 슬슬 스킵하면서 읽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평적 관계는 뭐예요? 이런 관계겠지? 근거냐? 근거 1, 근거 2. 아니면 첫 번째 양괄식 구조의 글이라면 주제가 앞쪽에 언급이 한 번 됐고 저 뒤쪽에 가서 주제 2.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상위 진술 간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라고 보면 되고 하위 진술 간의 관계도 수평적 관계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한 문장 읽고 다음 문장을 읽었을 때 앞문장과 얘가 어떤 관계나 구조를 이루고 있느냐를 잡는 게 일단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개념 간 관계를 좀 확인할 겁니다. 뭐 그렇게 많이 안 써요. 많이 써요. 한 10줄 쓸 건데요.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카테고리만 잡아도 돼요. 디테일은 안 적, 아니야. 그냥 여기는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1번, 2번까지는. 그럼 이게 끝인데요? 한 줄? 개념 간의 관계 2줄 쓰겠네요. 2줄. 한 줄 써도 돼요. 그래서 우리 글을 읽을 때요. 어려운 지문에서 보통 어떤 관계가 되게 많이 나오냐면 대립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 패턴은 뭐냐? 얘가 이쪽 편이냐 저쪽 편이냐 편가르기를 좀 하시면 글이 좀 수월하게 읽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글이 어려울수록 이 개념과 이 개념이 상대되는 개념이냐, 비슷한 개념이냐, 같은 편이냐를 확인을 하면서 읽어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글이 있어요. 많아요.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대립적 관계하고 반대는 동치예요. 같은 편이란 얘기지. 음. 그래서 말 바꾸기예요, 말 바꾸기.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읽어가면서 이거 앞문장과 무슨 관계지?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그러면 근거네. 근거 대충 읽어야지. 또 읽었는데 앞문장에 대한 또 근거네. 그렇구나. 내가 읽은 첫 번째 문장의 의미가 정확해지는구나. 라고 스스로 확신을 하면서 읽을 수도 있고 다음의 글의 흐름이나 이 사람의 주장이나 주제에 대한 파악이 조금 디테일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좀 거시적으로 큰 그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그림을 보는데 글의 구조라고 해도 좋고요. 전개 방식이라고 해도 좋아요.
뭐 여기는 뭐 이걸 굳이 뭐 외우고 자시고 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하다 보면 보통 뭉뚱그려지게 되는 우리 영어 지문에 패턴들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몇 가지 그냥 나열한 거예요. 굳이 얘는 뭐 안 적어도 괜찮고요. 대충 이런 게 있나 보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구호는 뭐야? 일반 구체화. 얘가 거의 가장 많아요. 가짜. 한자 쓰면 좀 안 좋아하죠? 가장 많음이라고 쓸게요. 이게 제일 많아. 우리 지문에서. 어떤 패턴이냐면 이런 패턴인 거예요. 주제, 근거. 근거 1, 근거 2, 근거 3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패턴. 그리고 나서 주제가 한 번 더 반복되기도 해요. 주제 반복이라고 씁시다. 주제 2 하면 다른 이야기 같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끝나면 이거 우리 두 갈씩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까지 가면 양괄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 이게 우리 지문에서 가장 흔하게 제일 많이 보이는 패턴이에요. 일반 진술 한번 던져놓고 그 다음에 부채 진술들 쭉 나오는 패턴. 그 다음에는 문제 제기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해 지문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읽다 보면 이런 애들 있지 않았어. 첫 번째 문장에서 뭐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라고 질문으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 자문자답형 구조가 있고 그냥 저는 Q&A라고 부를 거예요. 지가 묻고 지가 알아서 답하는 애들. 그 다음에 뭐 결국 같은 말인데 꼭 묻지는 않아도 문제 제기, 어떤 배경을 깔아놓고 문제 제기를, 문제 의식을 불러일으킨 다음에 이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패턴. 혹은 어떤 경우도 있냐면요.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 글의 의도는 모두가 알아야 되는 옳지 못한 현상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고취시키는 게 그냥 글의 주제 혹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뭐야 이건 헬스부 광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애가 있냐? 사실 거의 비슷해요. 둘을 그냥 대조시키고 있어요. 시종일관. 대립되는 개념을. 그래서 대립적인 개념을 반복하거나 아니면 뭐 A하고 B를 두 대립하는 개념을 계속 대조하면서 글을 전개하는 패턴이 있어요. 그리고 뭐 얘는 조금 지문의 난이도가 좀 어려운 경우에 드물게 등장하는데 변증법 구조라고 섭니다. 얘는 좀 난이도가 어려운 패턴이에요. 그게 많이는 안 나와요. 변증법이 뭔지 알아요? 한국말을 썼는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다니. 아 근데 사실 너네가 모를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왜냐면 이게 2년 전인가 수능 국어 비문학 지문에 이제 변증법이라는 개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걸 다 틀렸어요 학생들이 거의 와장창. 그래서 이유를 알아보니까 변증법이 뭔지를 모르더라고. 고등학교 3학년인데
실은 알아야 되거든요. 고3쯤 되면. 그, 저기 혹시 중학교 때 뭐, 헤겔 뭐 이런 형님들 이름은 들어봤나요? 아, 그렇군요. 네, 이제, 통상 이제, 변증법이라고 하면 이제 헤겔이라는 양반이 철학자죠? 이야기한 건데요. 별거 없어요. 변증법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통상 정, 반, 합이라고 하는데요. 정명제, 반명제, 그리고 여기서 합이 도출되는 건데, 대립을 통해서 더 나은 고차원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것, 이걸 변증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사회 현상에 빗대서 말하자면 이걸 갈등 관리라고도 하는데요. 갈등이 없는 조직은 썩은 조직이거든요. 사실 뭐 가족 정도는 없을 수 있겠지. 가족 정도는. 근데 사회에서 굴러가는 어떤 조직이라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대립이. 문제 제기가 있고 그 문제를 함으로써 혹은 그 과정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하게 되는 것. 이게 쉽게 말하면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문의 경우는 뭐냐면 문제 제기를 해. 그럼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를 해. 그래서 아니면 현상을 제시를 해. 그럼 그리고 지금 현상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소개를 하고 결론은 다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극복해서 여기로 가자. 이제 이런 구조가 되려면 왜 지문이 주로 어려워야 되냐면 길어야 돼요. 그래서 1학년 지문의 기준으로는 여러분들이 보기에 장문에 가깝게 길어야 돼요. 41, 42번처럼. 근데 이제 당신들도 이제 나이를 드실 거니까 너네가 이제 2살 더 드시면 고3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쯤 되면 지문들이 좀 길어져요. 그래서 그 장문이 아닌 지문 안에서도 이런 정도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별로 볼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전개예요, 전개. 내 맘대로 이름을 붙인 거라서 뭔 소린가 싶을 수 있어요. 글이 전개나 조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흐름. 이렇게 이런 글들은 쉬워요. 순서대로 쭉 읽어가면서 이해가 되는 글이야. 순차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글. 그래서 인과관계, 그냥 원인, 현상, 내지는 결과.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글이거나 아니면 시간 순서에 따라서. 그러면 무조건 연도 같은 게 나와요. 1200년도에는 이랬고, 이게 1500년도에는 이랬고, 1700년도에는 이랬고, 요런 패턴의 글. 그 다음에 실험 과정을 설명하고, 여기서 결론이 나오는 글. 그래서 이제 이런 패턴의 글의 전개 패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번, 24번에 자주 등장하는 패턴인데요. 쟤는 왜 벌써 죽었니? 서연아? 지금 한국말 하고 있잖아요. 한국말은 알아들어야지. 얘는 보통 23, 24번. 주제 제목 패턴에서 간혹 나오는 23, 24번이 3점으로 어렵게 나오면 나오는 패턴이에요. 얘 그냥 팩트만 나열하는 거예요. 현상에 대해 설명만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땡땡땡이라는 현상이 있다. 이 현상은 이러이러한 현상이다. 이 현상은 이런 것 때문에 생긴다. 또 한편으로는 이러이러한 원도 있다. 그리고 그 원인은 이러이러한 것이다. 뭐 이렇게 팩트만 계속 나열하는 지문. 이러면 사실 학생들이 그 길을 잃어요. 뭐지? 뭐가 중요한 거지? 중요한 거 없어요. 나열하는 거야. 자, 나열된 정보를 통합한 게 주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구조가 될 거라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조금 풀어보실 거고 해설을 할 건데요. 물론 정답을 어떻게 찾을지에 대한 얘기도 할 겁니다만 어쨌건 우리는 이제 고1이기 때문에 답찾기 연습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중요해요. 그래서 뭐 대강 답만 후딱 한번 찾아보든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문제풀이에 대한 접근을 제가 일부러 안 할 수도 있어요. 일단 요 이야기를 조금 중점적으로 해볼게요. 어쨌건 당신들은 독해의 기본기를 조금 쌓고 글을 어떻게 접근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요걸 통해서 글을 도식화해 볼 겁니다. 우리가. 저거 죽일까? 야, 이씨. 벌써 죽으면 어떻게, 이 자식아.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나름 모의고사 교재를 한번 고른 거니까요.
한번 풀어보세요. 열 지문이에요. 그리고 이 책의 컨셉은 15분이랍니다. 그래서 열 지문을 15분 안에 비교적 빠르게 읽으셔야 돼요. 제가 앞에다가 스톱워치 하나 띄워 드릴게요. 15분은 좀 빡빡할 수 있으니까 한 16, 7분 정도, 17분 정도 드려볼게요. 지금부터 풉시다. 스타트. 거봐요. 그렇구나. 얘가 그래서 온도를 좀 많이 내려놓을게요. 제가 이걸 까먹고 안 틀고 있다가 너네가 오버 틀어서 세게 틀었어요. 타이머였어. 음, 음, 그래도 안 돼. 내가 죽지 말고 풀어봐요. 얘 왜 이래? 컴퓨터를 마시겠어. 왜 그래? 응? 응? 네, 시계에 띄워드렸으니까 시간 중간중간 봐가면서 한번 해보세요.
이제 시간이 모자라겠네. 한 2분 정도 추가해 봅시다. 이제 추가하시면
음, 네, 지금 그거 줄과랑 똑같은데. 내 선수는. 낚였다. 자, 우리 슬슬, 끝났네요. 자, 답을 한번 맞춰봅시다. 뭐, 정답률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야, 열려라. 야, 야, 임마? 새끼 왜 이러죠? 요? 응? 왜, 왜 확정 메뉴가, 응? 마우스는 왜 맛이 갔어? 여기요? 됐다. 이씨. 난동질하냥. 자, 답을 맞춰봅시다. 됐죠? 이미 다 맞춰봤어요? 응. 죄송해요. 제가 화면이 이상하게 가 있군요. 네. 내가 이거 복제해서 띄우고 있는 줄 알았더니 화면 늘려놨구나. 죄송합니다. 어디 갔죠? 여기 있다. 야, 네. 여기 이렇게 보관하는 게 편할걸요? 12142, 52333, 3 왜 이렇게 많아? 12142, 52333. 어려웠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장치가 조금 빈약한 느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답을 확정하기에. 자, 우리 그러면 뭘 많이 틀렸죠? 1번, 2번은 제껴도 괜찮겠죠? 그쵸? 그래서 이제 얘가 목적 같은 경우는 우리 모의고사로 치면 18번이고 주장 같으면 몇 번이냐? 20번이잖아요. 우리 이거 듣기 할 때 보통 처리해 주세요라고 말씀드렸던 애예요. 특히 뒷페이지 할 때 지문이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리고 사실 20번 같은 경우는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추천이라서 선택에 맡기기는 하겠지만 이거 이렇게 되게 열심히 읽고 일로 오는 효율보다 제가 다른 문항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안 드리는데 18번하고 20번은 유의하게 선택지가 한글이잖아. 우리 모의고사에서. 얘네들의 경우는 우리가 한글은 되게 빨리 잘 읽을 수 있잖아. 그죠? 대충 쑥 읽고 기억하잖아. 그러니까 일단 뭐 얘를 빠르게 훑고 내려오시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대충 여기에 한번 훑어보고 위로 올라가시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선택이에요.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제 경우는 저는 이제 국어는 잘 모릅니다만 저는 학생 때 비문학 국어 읽을 때요. 이렇게 모의고사를 아직 보신 적이 없죠. 모의고사 시험지 이렇게 펼쳐놓고 보통 봤거든요. 이렇게 넓게 그냥. 그래 놓고 여기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여기하고 여기에 있는 문제지 보면서 글 읽고 왔다 갔다를 좀 하는 편이거든. ADHD인가? 근데 이제 그렇게 해야 시간 관리가 조금 잘 되더라고요. 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한글로 쓰여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대강 쑥 읽어보고 이제 눈으로 한번 훑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쨌건 쉬운 지문에서는 시간을 아끼는 게 포인트야. 맞추는 건 당연히 맞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0문제를 이제 15분에 풀어라라고 하는 건 저는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가혹하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듣기를 할 때 문제를 좀 풀 거기 때문에 통상 이런 책들에서 10문제에 15분 정도를 잡아놓고, 아니면 3점짜리 정도로 배점이 많이 드는 어려운 지문 8개에 15분 이렇게 잡아놓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문항 수 나누기 독해 시간 엠빵 한 거거든?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거보다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시간을 조금 더 드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안 남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아닌가? 3번은 많이 맞은 것 같아요. 그죠? 4번, 5번은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어법 맞았나요? 이거? 얘는 푸는데 오래 안 걸리니까 후딱 답만 찾고 갈게요. 어법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그 전에 독해 교재 리딩 파워 할 때 말씀드렸던 거죠. that은 통상 요 구분인 경우가 제일 많다였어요. what that 구분. 그래서 what이면 뒤가 불완전, that이면 완전이었거든요. 그리고 간혹 가다가 뭐 관계사나 관계부사의 경우도 있기도 하고, 근데 걔는 많은 경우는 아니고, what이나 whether 혹은 if가 들어갈 자리인지 정도 판단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어요. 드물게. 둘 다 명사절을 이끄는 자리인데,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요번 주에 접속사 단원 하면 하게 될 겁니다. 문법 타임에. 그래서 whether if는 좀 불확실한 내용이 뒤에 따라오고요. that은 확실하고 확정적인 내용이 뒤에 따라와요. 그 차이예요. 여기서는 이쪽으로 푸시는 게 맞을 거예요. suggest는 뒤에 if나 whether이 올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대절 보시면 fake smile 주어, cause 목적어, our mental state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to improve는 투부정사, cause 목적어 투부정사니까 오형식이네.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완전이니까 that 맞죠. 그 다음에 2번에서 묻는 건 뭐예요? 우리 조동사 단원에서도 했고 투부정사 단원에서도 했고 동명사 단원에서도 했고 징그럽게 반복된 거죠. 여기서 묻는 거. use 투부정사는 뭔 뜻이에요? 하곤 했다. 그 다음에 앞에 be 붙으면요. be used 투부정사면 be used는 수동태고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의 목적이었죠. 뭐뭐 하기 위해. 그러면 뭐뭐 하는데 사용되다. 그리고 be used to ing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였죠. 요거 구분을 하실 수 있는지를 묻는 선택지였어요. 그리고 요거에 더해서 얘가 muscles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인지를 알고 있는지도 동시에 묻는 거네. 얘가 동사니까 were이 동사니까 used는 동사면 안 되죠. 그러면 used는 개념상 which are 정도가 생략된 과거 분사가 되는 거고 which are used to smile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해석해요? 사용되는 근육 to smile 웃기 위해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되겠고 그래서 요거를 파악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거네요. used랑 used가 결합된 이런저런 관용 표현들 구별할 수 있는지 그리고 3번을 보시면 pen positioned예요. 우리 가장 많이 본 패턴이죠. 동사 혹은 준동사 밑줄 에서 첫 번째 고려사항은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그리고 두 번째 고려사항은 능동이냐 수동이냐 이게 제일 대표적이었어요. 동사 자리라면 주어가 뭐냐 수일치였겠죠. 동사라면 주어 동사의 수일치 준동사라면 다른 준동사가 들어갈 자리인지 근데 그거 그렇게 비중이 안 커요. 그래서 with the pen positioned는 이거 우리 문법 직전 시간에 한 겁니다. with 명사 분사의 구조에서 명사가 분사 한 채로라고 해석하고 명사랑 분사의 관계가 수동이라면 분사 자리에 pp가 들어갔어요. 기억나요? 능동이면 ing, 수동이면 pp. 그거예요. 그럼 pen 포지션은 위치시키다예요. 그럼 pen은 위치되어야겠죠.
수동의 PP 자리 맞습니다. 그래서 with 명사 분사에서 수동의 분사가 들어갈 자리가 맞는지. 그리고 수동이라면 기계적으로 봤을 땐 뒤에 뭐가 없어야 돼요? 수동이면 그쵸, 목적어가 없어야 돼요. 보니까 so that의 접속사예요. 접속사가 절이 시작되니까 포지션드의 목적어는 없다고 보면 되겠네. 아, 수동의 PP 맞구나. 그 다음에 4번 반대로네요. 여기도 준동사 밑줄이죠? 근데 여기는 무조건 뭐 들어가야 돼요? 밑줄이긴 한데 여기 전치사가 있잖아. 그럼 무조건 동명사 자리는 확정이죠. 그러면 동명사는 무조건 확정인데 능동이냐 수동이냐만 판단하시면 되네. releasing이냐 동명사의 수동태는 어떻게 만들더라요? 그렇죠. being PP 즉 being released냐 releasing이 맞냐를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 바로 뒤에 보니까 뭐가 와요? dopamine and serotonin 목적어가 따라와요. 방출을 한다, 분비한다, 도파민을 목적어가 있네. 그럼 능동 맞아요. 그 다음에 5번.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시면 문제를 굉장히 많이 풀게 될 패턴이에요. 내신 대비하면서. make 오형식 동사,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라고 해석을 할 건데, 개라고 해석되는 자리지만 얘는 뭐야? make의 목적격 보어 자리예요. 보어는 명사랑 형용사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ly 빠져야 돼서 5번. 이렇게 후다닥 판단을 하시면 되는 거겠고요. 그러니까 7번 정답률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이걸 시간이 애매하다. 우리 잠깐 5분 정도만 쉬었다가 합시다. 태연이는 자라.
네. 음. 개밖에 안 오는데 시험 할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험을 두 개만 문제를 두 개만 냈어요. 네. 했었나? 다음 분으로 스피커 보내셨나? 아, 그래요? 예, 봅시다, 우리. 7번인데,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한 요까지 읽었는데 뭔 소리지? 하지 않았어요. 해석이 잘 안 됐을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어요. 아니면 뭐, 아니면 말고요. 잘 하셨으면. 네, 거소평가 죄송한 거고. 근데 이제, 요런 패턴의 글의, 진짜, 죽인다, 진짜. 요런 패턴의 글의 경우에, 사실 보시면, 여기까지 글쓴이가 본인이 제시한 개념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를 대놨는데 사실 우리가 이해가 안 됐다 쳐요.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for instance에서 예시를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앞에 있는 문장보다는 사례를 들어주는 문장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거든요. 그럼 여기라도 열심히 싹 읽어봐요. 읽어보고 이런 느낌인가? 그리고 이제 제가 시간을 조금 여유 있게 드렸던 이유는 그런 것도 있어요. 통상 특히 빈칸 추론 문제 33번, 34번 지문의 경우는요. 여러분들 시간을 뺏어 먹는 게 반쯤은 목적인 지문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시간을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읽었는데 잘 안 와. 확실히 개념이 안 잡혔어. 근데 여기 읽다 보니까 예시를 보니까 조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그런 경우는 모든 지문을 이렇게 두 바퀴씩 돌리면 안 되겠지만 여기를 읽고 나서 앞을 한 번 더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20번대 문항 21번을 제외하고 20번, 23번, 24번, 이런 22번 이런 지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처리가 끝나야겠지만 이런 애들은 30번대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러기 위해서 다른 지문들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온 거거든. 그래서 일단은 뭐 같이 읽으니까 뭔 말인지는 알아먹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문제풀이에 있어선. 제 한 문장 한 문장 좀 뜯어봅시다. 7번. Before making a decision, before ing니까 뭐뭐 하기 전에겠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one must consider various pieces of information. 한 사람은 고려해야만 합니다. 여기가 목적어네요. 다양한 정보를요. 그래서 information이 본체고요. 얘는 신경 안 써도 괜찮아요. piece of는 왜 달린 거냐면 이거 조각의라고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information이 이거 셀 수 없는 명사라서 그래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앞에다가 단위 명사를 붙이는 거죠. A milk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On a water 이상하다고. A cup of water 그죠? A spoon of milk 이렇게 단위가 붙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단위예요, 단위. 쉽게 말해서 해석하지 않으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various information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우린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 예요. 그 당연한 얘기네. While some details are relevant, aren't. 이런 반면에 이렇다네. 여기서 while은 대조의 부사절이죠. 반면이라고 해석할 거예요. 몇몇 디테일한 사항, 세부 사항들은 relevant가 아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네요. 혹시 뭔 뜻이게요?
얘는 적절한이에요. 관련 있는 이라는 의미도 되고 적절한, 관련된, 적절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은 관련이 있을 거고 우리가 다양한 정보를 고려할 거야 의사결정할 때. 근데 어떤 디테일은 내가 지금 고려할 만한 적절한 정보고 others aren't.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아요. aren't는 당연히 대동사죠. are not relevant를 줄여놓은 거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은 좀 어떤 관계일까? 수평적 관계라고 보면 되겠네. 많은 정보를 고려해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 얘를 그냥 편의상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문장의 내용은 의사결정 상황에 뭐가 필요해? 다수의 정보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정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한 거네요. 이 정보라는 게 적절한 정보도 있을 거고 아니면 부적절한 정보도 있을 거야. 이런 의미가 되는 거네요. 그리고 the presence of unrelated bits of information decreases the value of the relevant ones. 조금 기네. due to가 한 덩어리니까 그 앞에까지 한번 내용을 보시면 presence는 아셨겠죠? 존재예요, 존재. 뭐의 존재? unrelated bits of information. 관련 없는 bit도 마찬가지예요. bit의 굳이 의미를 따지자면 얘는 조각이에요, 조각.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얘 뭐야? 그냥 단위야, 단위. information 앞에 뭔가 붙어 있잖아. 그냥 단위예요. 셀 수 없는 명사 붙은 단위. 그럼 unrelated information이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관련성 없는 정보의 존재는 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단어하고 단어가 같은 말이 바뀌어서 쓰이는 건지 아니면 대립되는 개념인지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떠한 디테일들은 관련 왜 삐딱하게 줄이 됐다. 어떠한 애들은 관련이 없다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unrelated라는 건 관련이 없는 정보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반대말이네. 지금 얘네 둘은 대립적 관계인 거죠. 초록색으로 할 걸 그랬나? 지문의 흐름이니까. 얘네 둘은 지금 대립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립적인 개념을 하나 줬구나. 관련성이 없는 애는 관련성이 있는 애의 가치를 하락시킨다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관련성이 없는 정보가 껴들어가면 적절한 정보의 가치조차 하락된다예요. Due to a phenomenon, 현상이고요. Known as는 어디선가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뭐뭐라고 알려진이고 known as 뒤에는 명칭이나 호칭, 별명 이런 게 따라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현상인데 뭐뭐라고 알려진 현상이야. Dilution effect. dilute가 희석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별표였던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보니까. 희석 효과라는 현상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다 보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게 돼. 근데 그 정보라는 것은 적절한 애가 있고 부적절한 애가 있어. 근데 세 번째 문장, 얘를 3번 문장, 어디 갔죠? 얘를 3번 문장이라고 한다면 3번 문장의 내용은 어떤 거야? 부적절한 정보는 적절한 정보의 가치를 그냥 정보라고 할게요. 가치를 떨어뜨린다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럼 지금은 뭔가 팩트를 그냥 나열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약간의 연쇄가 있긴 해. 의사결정엔 정보가 필요해. 정보에는 적절한 것과 부적절한 게 있어. 부적절한 건 적절한 정보의 가치를 떨어뜨려. 약간 연쇄적으로 전개가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this happens because라고 하네요. 이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대요. 아, 그럼 지금까지 쭉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살짝 전환된 느낌이 아니에요? 자,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고,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왜 있냐면 말이야. 라고 말을 한다는 건, 여기에서 지금 글쓴이가 말하고 있는 요 this요. 얘가 지금 이 글의 소재라는 거지. 이게 왜 발생하냐면, 뭔가 새로운 개념들을 계속 소개하다가 한 개념에 지금 꽂히는 거예요. 아, 그럼 요 놈이 소재가 되겠네. 소재는 뭐였는데? 3번 문장의 내용. 그럼 이 3번 문장, 부적절한 정보가 적절한 정보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원인은 people mentally evaluate all the details by giving each one a score. 사람들은 mentally, 뭐 정신적으로라고 꼭 하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혹은 생각과 관련된 거예요. 사람들은 사고 안에서 evaluate, 평가하다죠. 동의어 뭐 있어요? 평가하다. 어, 테스 이런 애 있죠? 아니면 estimate 보통 추정하다라고 해석하는데 얘도 평가하다라고 해석하셔도 괜찮아요. 인간들은 머릿속에서 정신적으로 사고 과정 속에서 평가를 해요. 이 모든 디테일들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by giving each one a score by ing 익숙한 애죠? 함으로써 각각의 아이들에게 뭐를 줘? give는 사형식이니까 뭐뭐에게 뭐뭐를 줍니다. 각각의 애들에게 score, 점수를 줌으로써, 점수를 매김으로써 모든 디테일에 대한 평가를 해요. 지금 이런 개념을 잡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글의 내용 중에서 디테일의 동의어 한번 찾아봐요. 디테일의 동의어. 모든 디테일을 평가한다. 디테일을 어떻게 평가해? 디테일은 세부적인 거잖아. 디테일의 동의어가 뭐예요? 똑같은 말을 살짝살짝 바꿔 쓰는 거예요, 지금. 개념상 뭐랑 같은 놈이냐면 얘는요, 이렇게 넣을까요? 한쪽색으로. information하고 같은 말이에요. 정보하고 같은 말입니다. 왜냐면 물론 info보다는 약간은 작은 개념, 부분집합일 수 있겠지만 같은 놈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해요. 다양한 정보를 고려해야 된다 그랬지.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했는데 어떤 디테일은 적절하고 어떤 디테일은 안 적절하다라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적절한 디테일이 있고 부적절한 정보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초에 두 개를 글쓴이도 같은 개념으로 혼용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놈들을 같은 놈으로 잡아주면서 읽어가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개념이다. 이어지는 거다라고. 그럼 모든 디테일을 혹은 모든 정보를 평가를 한대 우리가. 점수를 매긴대. 그리고 그럼 이제 얘가 네 번째 문장. 얘는 우리는 뭘 한다? 이 정보라는 걸 모든 정보를 평가한다. 점수를 매긴대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 They award more points to important details. 이제 조금 세부적인 진술이네. 우리가 점수를 매긴다라고 했거든. 어떤 정보가 내 귀에 들어왔을 때 award는 상을 주다죠. 시상하다. 맞죠. 시상하다. 점수를 더 많이 준다예요. give 포인트랑 같은 말이네. 사람들은 점수를 더 많이 줘. 어디에? important detail. 중요한 정보에라고 해석할게요. 중요한 정보는 점수를 많이 주며 여기서 막아야겠네요. fewer points. 적은 점수를 to 누구에게? unimportant ones. 안 중요한 정보에게 적은 점수만 줘. And ultimately,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come up with an average. 결국에는 come up with는 떠올리다 정도의 동사죠. 평균을 떠올리게 돼. 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점수를 매기는데 어떤 식의 점수를 매겨요? 5번 문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 중요한 정보는 높은 점수, 고점이라고 할까요? 그냥 높은 점수를 주고 안 중요한 점수는 낮은 점수를 줘. 그러고 나서 뭐 한대요? 평균을 낸대요. 그러니까 내가 뭐 10가지의 사실을 들었을 때 6개가 중요해.
그럼 6개에 대해서 10점씩 줄 거야. 60점이야. 근데 4개는 안 중요해. 얘는 1점밖에 안 줄 거야. 그럼 64점이야. 그럼 10가지 정보의 평균이 64가 되잖아요. 그쵸? 근데 중요한 정보만 6개가 있었으면 평균이 또 뭐라고 한 거냐? 바보냐? 10가지의 평균은 6.4점이겠지. 10점 만점에. 근데 중요한 것만 5가지 이야기를 들었으면 평균이 10점이잖아요. 이건 되게 점수가 높은 정보가 되는 거잖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용을 종합해보니 의사결정을 할 때는 많은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 부적절한 정보를 듣게 되면 이 정보의 가치 자체가 훼손된다라는 거야. 부적절한 애가 섞여 들어가면. 왜? 평균을 깎아먹으니까. 그죠? 그리고 the end result is that 자, 결과물은 바로 대절이에요. Their judgment is negatively affected. 얘네들의 판단이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된대요. 몇 번이죠? 6번인가요?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판단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네요. 그럼 누가 부정적 영향 끼친 거야, 결국은? 부적절한 정보가 나쁜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럼 평균을 깎아먹는다라는 거지, 부적절하면. 그쵸? 평균 감소가 생긴다는 거야, 부적절한 놈이. 아,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이 생기는구나. For instance, 이제부터는 예시네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say는 우리 꽤 많이 본 표현이죠, 이거? let's say라고도 하고, imagine, suppose, 이런 애들 다 같은 의미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표현은 왜 쓰는데? 예시를 들기 위해서. 당연히 앞에 for instance도 있어요. 자, 이거라고 쳐볼게요. A lawyer is trying to convince the judge. convince 아시죠? 태연아 이거 뭐냐? 이건 시험 봤던 단어 같은데. 그렇다고 다 아는 건 아니죠. 설득시키다. try to 부정사 뭐뭐 하려고 애쓰다죠. 변호사 하나가 설득시키려고 애쓰고 있어요. The judge, 판사를요. That a client is not guilty of a crime. 판사에게, 여기서는 지금 사형식이 되겠네요. 판사에게 대절이란 내용을 설득시키려고 해. A client, 내 고객님이죠? 고객님은 not guilty, 죄가 없어요. 이 범죄에 대해서. 라는 걸 설득시킨다라고 칩시다. The most important point is that. 자, 제일 중요한 요점은 뭐냐? 여기에서 지금 포인트도 정보라고 생각하면 돼. 제일 중요한 정보, 제일 중요한 사실은 대절. The client was out of town. 우리 고객님은 out of town, 마을 밖에 있었어요. 언제? Crime took place. 이 범죄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고객님은 없었다니까? 알리바이가 확실해. 이것만 말하면 끝나네. 그런데 rather than focusing on that one fact, however, 콤마 사이에 뭐 박혀 있어요? however, 부사 박혀 있어요. however, 품사, 부사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사이에 박혀 있는 부사들 however, therefore, hence, for instance 이런 애들의 위치는 문장 맨 앞에 있는 거지 사실. 그러나 이것만 말하면 되는데 rather than ing는 뭐라고 해석하죠? rather than 뭐뭐라기보다는 뭐뭐 하기보다는 이 직역인데요. 사전적인 의미 이렇게 해석해 주세요. 뭐뭐가 아니라 뭐뭐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가 독해 접근할 때 조금 더 직관적이에요. 그럼 이게 아니라 이거 하지 않고 focusing on one fact 그 팩트에 주목하지 않고 the lawyer 이 변호사가 also mentions many details about the client's background 이 양반이 언급해요. 많은 디테일, 많은 정보를 얘기해. 뭐에 대해서 내 고객님의 background 배경, 이분의 성장 배경, family, 가족은 어떤 사람인지, 직업, 이 사람, 뭐 이분 경찰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이 뭐 범죄 저지르겠어요? 라고 한다라거나. personality, 이 사람 되게 정직한 사람이에요. 이딴 얘기를 해요.
그리고 making the lawyer's case become blank to the judge. 여기 ing는 뭘로 쓰인 ing일까요? 우리 꽤 많이 본 팩트거든? 많이 본 팩트는 뭐야? 많이 본 패턴이거든요? 주어, 동사, 콤마, ing. 요 ing 뭐라고? 분사구문. 해석은 그리고로 하자, 독해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문법 때 분사할 때 했던 얘기죠. 분사구문 할 때. 콤마 찍고 뒤에 오는 ing, 분사구문은 and로 읽는다. 그러면 이런 잡소리를 해요. 그리고 make, 목적어, 목적격 보어네. 구조상 보자면 make 사역동사니까 우리 이성애가 목적어, 목적격 보어네. 목적어를 목적격 보어로 만든다죠. 사역동사의 목적격 보어 자리니까 원형. 이 변호사가 변호하고 있는 케이스 사건이에요. 사건이 뭐가 되게 한다? 판사에게 땡땡하게 한다네요. 자, 그러면 요 사례의 구조를 한번 쭉 볼까요? 요 사례에서 글쓴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변호사 사례예요, 지금. 근데 중요한 정보가 있고 중요한 인포라고 할게요. 중요한 정보는 out of town이었어요. 마을 밖에 있었다고. 근데 안 중요한 정보는 뭐였어요? 자질구레한 거죠. 얘, 직업, 가족 등등등이잖아. 근데 중요한 정보만 말을 하면 괜찮을 텐데 중요한 정보 플러스 안 중요한 정보를 얘기를 해보면 얘가 평균이 쳐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이 안 중요한 놈이 하는 역할은 뭐였어? 평균 깎아먹기였지. 아,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어디 갔어? 판사에게 1번 감동을 준다, 설득력이 생긴다, 논리적이게 만든다, 과도하게. offensive 혹시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공격적인이에요. 그래서 얘는 보통 비난하는 같은 의미예요. 비판 아니에요. 비난이에요. 까는 겁니다. 이건 그냥 까는 거. 그래서 공격적인 건데 막 뭐라고 하지? 뭐라고 인신공격 같은 게 보통 offense예요. 남 욕하는. 그럼 판사에게 좀 뭉뚱그려서 말해볼까? 땡땡하게 되다. 그러면 여긴 일단 어떤 영향을 줘야 돼요?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야겠죠? 그쵸? 그러면 이 글을 크게 보면 앞에서 일반론을 제시를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사례를 들었고 그리고 사례의 결론 부분에 빈칸이 들어가 있는 구조네요. 그쵸? 그래서 사실 이 앞문장 간의 관계에서 이게 뭔 소리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리기로 조금 답을 잡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알아먹기 쉬운 글은 뭐냐면 주제 놓고 가능하면 쉬운 말로 주제를 한 문장, 두 문장 정도 말해준 다음에 자, 왜 그러냐면 이거는 내 말이 왜 맞냐면 근거 하나, 근거 둘, 근거 셋 이러면 아, 이런 말이구나를 잡기가 쉬운데 좀 멀리서부터 끌어오고 있어요, 이야기를. 결국 글쓴이의 주장은 뭐예요? 잡소리가 들어가면 정보의 가치가 하락한다가 되는 거죠. 근데 그 말을 명시적으로 한 번도 말을 안 했어요, 지금. 단계적으로만 말했거든? 중요한 게 있고 안 중요한 게 있어? 안 중요한 게 들어가면, 안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정보를 들었을 때 판단을 해. 판단을 어떻게 하냐면 점수를 매기는 거야. 중요한 건 고점, 안 중요한 건 저점이야. 그럼 어떻게 되게? 안 중요한 게 섞여 들어가면 평균이 깎여. 그럼 행간의 의미는 뭐예요? 안 중요한 정보를 빼야 한다라는 주장인데 걔를 숨겨놓은 거거든. 그래서 조금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8번은 왜 틀렸어요? 8번은 넘어갈게요. 그냥 넘어가면 너무 야박한가? 뭐, 그치, 그게 되게 엉뚱탱뚱한데. 일단 9번하고 10번 중에 하나만 골라봐요. 뭐 할까요?
두 번 할까요? 그번에 3점이니까. 자, 봅시다. 얘는요, 솔직히 썩 마음에 안 들어요. BAC 하셨어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서가 굉장히 극명하지 않거든. B가 첫 번째 오는 거는 100%야 어쩔 수가 없어. 이거는. 근데 물론 저보고 고르라고 한다면 B, C, A를 고를 거예요. 왜냐면 B에서 C로 가는 게 B에서 A로 가는 것보단 좋거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모의고사 혹은 수능의 순서 문제 이상적인 패턴은 첫 번째가 B여야 되는 근거도 있어야 되고 B 다음이 C여야 될 이유도 있어야 되지만 C 다음에 A여야 될 이유도 필요해요. 근데 C에서 A로 필연적으로 가질 않아요,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B에서 A로 가도 나쁘진 않다는 얘기야. 근데 물론 언제나 우리는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야 되기 때문에 B에서 C로 가는 단서가 없지는 않아. 그래서 B, C, A로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거는 이제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보이는 이제 패턴인 건데, 근데 이제 논리적 필연성이 있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서 썩 마음에 드는 아름다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B만 1번으로 잡으셨으면 일단은 괜찮게 하신 게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문단 순서에는 어떻게 풀으라 그랬어요? 요거 주어진 문장 매우 정독하자라고 했어요. 그쵸? 문제 풀 때. 이놈은 아주 정독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질지 우리가 잡을 수 있으니까. 봅시다. Fast fashion, the practice of rapidly designing, manufacturing and selling low-cost clothing. 지금 구조가 첫 번째 문장의 형태는 명사, 콤마, 명사, of, ing, ing and ing거든? 이 뭐지? 근데 여기 콤마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와요? 동사가 나와요. 그죠? has put 이라는 현재 완료의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잡으시면 돼요?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어 다음에 콤마가 온다? 일단 주어 다음에 콤마가 온다? 그러면 이쪽 따라가 보라고. 쭉 따라가 보면 동사 나오는 곳 앞에 콤마가 하나 더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콤마부터 콤마까지 요 사이는 삽입구구나. 그래서 문장의 구조는 fast fashion has put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여기는 명사 뒤에 명사가 왔기 때문에 삽입 중에서도 동격이에요. 둘이 이퀄 관계. 여기서 practice는 무슨 의미예요? 연습 아니고 연습에서 한 글자만 바꿔봐요. 두 글자 중에. 관습, 행태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냥 관습이라고 할게요. 관습, 관행. 그리고 요 of도 동격의 of예요. practice of ing에서 ing의 관습하면 좀 어색해요. ing라는 ing 하는이에요. 그럼 rapidly 빠르게죠. 빠르게 디자인하고 manufacture 제조하고 selling 판매하는 관습입니다. 뭐를? low cost clothing 낮은 가격의 의복을. 그래서 패스트 패션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 지문에 간혹 나오는데요. 나오는 소재인데 패스트 패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소모 속도가 빨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탑10, 뭐 유니클로 이런 좀 저가 브랜드들 있잖아. 그래서 싸게 사서 적당히 한철 입고 뭐 빠르게 버려지는 그런 옷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패스트 패션은 put trendy garments within reach of most buyers has put 놓았어요. 뭐를? garment는 아래에 있어요. 의류죠. 트렌디한 의복들을 within reach. within은 항상 뭐랑 같은 거? in이랑 같은 거. in reach나 within reach라고 하면 뭐 안에 있는 거야? 이렇게 팔이 길면 보통 복싱이나 격투기에서 리치가 길다라고 하잖아. 그래서 reach는 범위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손 닿는 범위입니다. reach는. 그러면 in reach는 손 닿는 범위 안에 놔준 거야. 대부분의 구매자들의. 나도 트렌디한 옷 사입을 수 있어. 싸니까. But this relatively new business model is having a devastating impact on the environment. 하지만 이런 상대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사업의 모델은 having 가지고 있어요. devastating 파괴적인이에요.
그래서 황폐화시키다라는 뜻이에요. devastate가 다 때려 부시다거든 아주 파괴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환경에. 그러면 패스트 패션이라는 것의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말했네요. 그렇죠? 패스트 패션이라는 건 장점이 있고 그럼 장점은 뭐였어요? 장점은 트렌디한 소비가 가능해져요. 싸니까, 저렴하니까. 단점은 뭐예요? 환경이죠. 나도 얘기했네. 그러면 주로 패스트 패션은 항상 환경 파괴 얘기가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얘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래요. 일단 주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A는 잘 안 읽어요. 잘 안 읽는데 앞부분에 되게 단서가 될 만한 매력적인 친구가 있는지 정도는 보고 간단 말이야. 그랬더니 A에 to make matters worse라는 표현이 나와요. 뭔 뜻인지 기억이 나시나요? 이거 what's worse라고도 써요. 설상가상이에요. 그러면 A 앞에는 무조건 나쁜 말이 나와야 되네. 그죠? 설상가상. 더 나쁜 것은 설상가상으로 오니까 그 정도 잡아놓고 가자. B요. One negative effect. 자, 까지의 부정적인 효과네요. 그럼 부정적인 게 한 가지가 나왔어. 그러면 B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나올까요? 내가 이제 누군가랑 얘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야. 야, 네 가장 큰 단점 한 가지가 뭔 줄 알아? 이거야. 그러면 듣는 사람은 뭐가 궁금해요? 그럼 이것도 안 궁금한가요? 너의 가장 큰 장점 하나는 뭐냐면 네가 착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면 궁금하지 않아? 장점 다른 건 뭐지? 이렇게 한 가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one negative effect를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B의 뒤쪽에는 어디엔가에는 다른 부정적인 효과가 또 오겠구나 정도를 판단하시면 돼요. 그죠? 근데 물론 이 문제에 답을 찾는 데에는 큰 도움은 안 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야. 자, 첫 번째 부정적인 효과 that this industry has 이 산업이 가지는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죠. 목관대절 on the environment 환경에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 그리고 effect, impact, affect 이런 영향, 효과, influence 같은 애들은 짝꿍이 on이에요. effect on 어디에 대한 효과입니다. 둘이 세트예요. 그래서 환경에 가지는 부정적인 효과는 is 바로 뭐냐? The release of vast quantities of toxin into rivers, lakes, and oceans. 방출이래. release는 배출, 방출이죠. 그리고 다양한 태어나 내가 뜻을 말할 때 모르면 적기라도 해요. 이 자식아. 그럼 다양한 이상하다. 다량이라고 해야겠네요. quantity는 양이잖아요. 그러면 광범위한 광대한 양의 toxins 무슨 말이죠? 몰라요? toxic은 뭐예요? 이거 형용사예요. N 형용사 독성의 후 toxin은 유독 물질이라고 하시면 돼요. toxic은 유독한 독성을 가진 독성의 이란 말이야. 그러면 다량의 유독 물질을 release 방출한대요. into 어디로? 강, 호수, 바다로. These include substances such as copper, mercury, and chromium. 그러면 이러한 애들은 substance는 물질이죠.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such as는 예시잖아요. copper, 불이에요. 불이. mercury, 아래 별표였던 것 같은데 수은이고요. chromium, 크롬이라고 하죠. 어쨌건 다 중금속이잖아. 수은도, 구리도, 크롬도 다 중금속. 이런 중금속 물질을 바다든 강이든 해양이든 방출하게 된다는 거야. That are harmful to both humans and wildlife.
그리고 이러한 놈들은 유해하겠죠? 인간도 야생동물도 전부 다 유해한 영향을 받겠죠. 자, 그리고 어디로 갈지는 일단 모르는 상황이니까 C로 가도 되고 잠깐 읽었을 때 A에 설상가상이 있었는데 나쁜 말 다음에 A로 가도 괜찮겠네 라고 판단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저는 뭐 보통 B, C의 순으로 읽어서 C로 가볼게요. In fact, 사실은 fast fashion companies are now counted among the largest contributors to water pollution. 패스트 패션 기업들은 are counted. 여기에서 count는 여기다라고 해석할 거예요. 여겨진다. 여기서 counted는 considered로 바꿨으면 같은 의미예요. 그러면 패스트 패션 회사들은 지금 여겨집니다. 뭐라고요? among 뭐뭐 사이에 있는이에요. largest contributors 가장 큰 contributor 뭐죠? contribute가 뭐예요? 왜 아는데 아무도 말 안 하죠? contribute가 뭔 말이죠? 기여하다죠. 근데 이거 지난 시간에 우리 복습 문제 제가 내지 않았어요? 나쁜 말에 기여하면 나쁜 일에 기여하면 이상하잖아. 그죠? 그때 뭐라고 하자고? 그쵸. 원인을 제공하다라고 하죠. 원인이 된다라고. 그러면 컨트리뷰터는 이거 OR은 ER하고 같은 거예요. 그럼 좋은 일이었으면 기여자였을 거고 얘는 나쁜 일이니까 원인 하시면 되겠죠. cause예요. cause. 그럼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 동명사 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contribute to ing. contribute는 짝꿍이 to예요. contribute랑 짝으로 다니는 전치사는 to입니다. 뭐뭐에 기여하는 거야. 여기서는 무엇무엇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가장 큰 원인이다. 뭐에? 해양? 뭐라고 하죠? 물 오염? 그죠. 시발, 누가 푼 줄. 그러면, research shows that. 자, 연구는 대처를 보여줍니다. Treatment and dyeing of the fabrics used to make the clothing. 좀 기네요. account for. 여기가 동사거든요, 대절에. 그럼 그 앞에까지가 주어 덩어리겠네. clothing까지가. treatment는 원래 뭐예요? 처치, 치료, 대우 이런 말이잖아. 그죠? 여기선 처리라고 합시다. 처리. 의료를 뭐 이렇게 다양한 처리를 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처리와 dyeing, 염색이죠. of the fabrics, fabric은 섬유고요. 그 다음에 used to make. 이렇게 자르면 돼요. 여기에 used는 pp고 아까 어법 문제에서 봤던 거랑 똑같은 패턴이야. used 자르고 투부정사인 거예요. 요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죠. 그럼 fabrics used 한번 쉬고 사용된 섬유 to make clothing 섬유를 만들기 위해 이렇게요. 그럼 옷을 만들기 위해 사용된 섬유들의 염색과 처리가 account for은 얘는 크게 세 가지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어떤 비율이나 정도를 차지하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지문에 보통은 얘가 더 많이 나와요. 설명하다. explain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 account가 책임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로 어카운턴트가 회계사거든. 그래서 회계적 책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account for 뭐뭐에 대해 책임지다 라는 의미로도 쓰이는데 얘가 제일 안 나와요. 차지하다, 설명하다는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차지한다 뭐를 20%를 차지해요. 세계의 waste water 뭐라고 하면 좋죠? 버리는 물, 폐수라고 하면 되나요? 세계의 폐수의 20%나 차지한대요. 그러니까 옷 만드느라고 수질오염 겁나 시킨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지금 앞에서 B하고 C에서 넘어왔을 때
BC 순서인가? 라고 짐작하기 좋을 법한 내용은 뭐가 있냐면, 여기 있잖아요. 다량의 유독물질, 안 좋은 물질을 river, lake, ocean으로 갖다 버린다라는 얘기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사료란다. 사례를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사례가 뭐야? 그럼 어떤 유독물질인데 염색약 같은 거요. 화학물질이잖아. 염색약이라는 화학물질. 혹은 뭐 처리할 때 들어가는 뭐 처리 물질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 들어가? 해수가 되어서 강, 바다 이런 데로 흘러 들어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질 오염을 어떻게 시키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서 보여준 거네. 라고 좀 우기는 게 제일 나아요. 솔직히. 나는 근데 B에서 A로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A에서 C로 오면 조금 벙찌긴 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A요. To make matters worse. 얘는 이제 새로운 사실을 하나 추가한 거거든. 그러면 덩어리가 어떻게 이어지는 거냐면 한 가지 부정적인 효과예요. 이게 나쁜 점 1이라면 B는 나쁜 점 1이고 C는요. 그 나쁜 점 1에 대한 사례를 든 거야. 그럼 여기서 설상가상으로 라고 하는 건 뭘 소개하는 건데? 나쁜 점 2를 소개하겠다는 거지. 도입부라는 얘기죠. 그거 말고 또 있는데 이런 말이니까. 지금까지 얘기한 거 말고도 그래서 두 번째 나쁜 사례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Much of the clothing created by the fast fashion industry 이만큼이 주어네요. 이스가 동사니까 많은 의복들입니다. created pp죠? 만들어진 의복 누구에 의해서 패스트 패션 산업에 의해 만들어진 의복들의 다수는 much가 들어간 이유는 의류, 의복, clothing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다수는 low quality, 뭐죠? 저질이다. 품질이 낮다. And gets thrown out rather quickly. get pp는 be, pp랑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수동태예요. 버려진다예요. rather은 꽤 다소입니다. quite랑 같은 말이에요. quite, somewhat, more, more or less 다 다소 꽤인데 제일 많이 쓰이는 건 quite rather입니다. 꽤나 빠르게 버려집니다. 그리고 resulting 여기 ing 뭐예요? 빨리 말해 누구라도 말하라고 어서 빨리 당장 분사 구문 해석 어떻게 해요? 그리고 뭐뭐 하다 왜요? 앞에 주어 동사 있잖아. 주어 동사 절 있고 콤마 찍고 ing 박혀 있으면 그리고 뭐뭐 한다. 그리고 result in 결과를 나타 야기하다죠. 92 million tons of clothes related waste. 어떤 결과를 낳아? 92톤의 의류와 관련된 쓰레기를 발생시킨다라는 거네. being produced each year. 그럼 being produce는 생산되는 이라고 해석하셔도 괜찮고요. 우리가 동명사 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을 거거든. 여기서 전치사, 의미상 주어, 동명사 이런 구조가 지문에 꽤 많이 나올 건데 이 패턴에 좀 익숙해져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의미상 주어가 동명사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럼 요만큼 92톤의 clothes related waste 얘가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가 될 거고 being produced는 뭔데요? being pp니까 동명사는 동명사인데 수동태가 되겠네. 그럼 만들어지는 것 92톤의 의류 쓰레기들이 생성되는 것이라는 결과를 낳는다. 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얘의 경우는 주제를 앞에서 박아놓고 간 거예요. 패스트 패션은 환경 파괴의 주범이다. 그 양상을 크게 두 개로 나눈 거지. B하고 C에서 첫 번째 양상, A에서 두 번째 양상. 그러면 결국은 뭐 구조를 따지자면 주제 위에다 박아놓고 근거 크게 두 개 든 거가 되겠네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오늘 며칠이죠? 6일. 1월 6일 화요일이죠. 우리 오늘 독해 숙제는 2회 풀어오시면 돼요. 당연히 채점 하세요. 채점 안 할 거면 멀었으니까. 그래서 풀고 채점 해보시고요. 오답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오답 정리? 왜 틀렸나?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시냐면, 저기, 독해 맨날 똑같이 시키는 거 있잖아요, 어차피. 그죠? 우리 지문, 글의 흐름 좀 요약을 해봅시다. 덩어리 크게. 뭐 한 3개 정도로. 3단락? 3덩어리 정도. 음. 그리고, 뭐를 하려고 그랬는지. 아, 저기 뭐 이렇게, 어, 저기 편지랑, 목적이랑, 도표랑 이런 거 빼고요. 이거 안 하셔도 돼요. 어차피 도표는 팩트의 나열이고, 편지랑 목적글 같은 경우도 뭐, 흐름을 이렇게 잡으면서 읽을 만한 거리는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한번 해가지고 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쉬었다가, 네, 단어 시험 보고, 복습 문제도 좀 풀어보고, 그럽시다. 복습 문제는 두 지문밖에 안 해서, 두 지문밖에 안 냈어요. 실제로. 네. 잠깐만. 단어가 우리 몇이죠? 10일부터 오늘이 14예요? 다음이 14예요? 오늘, 그럼 15에서 5, 6, 7, 8이네요, 단어는. 네, 혔다 합시다.